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정 교육정책 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 육성 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안경자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오기학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조혜국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2021년 군종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 지원 확대는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군 홈페이지 연계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전체 관내 중고등학생 1,0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희망자는 인터넷 신청 접수 및 수강권 지원을 할 예정이고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둘째,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세부 계획을 2월까지 투입하고 프로그램 홍보와 수강생 모집을 2, 3월 중에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대학생 진로 진학 멘토단 모집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관내 양록 장학생 중에서 홍보를 해서 관내 장학생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멘토링 일정 협의는 2월까지 협의를 하고 멘토단 모집 홍보는 양록 장학금 수요와 병행해서 3, 4월 중에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7월에서 내년도 1월 중에 기간 중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창의인재반 양구 비전학급 운영은 관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방과 후 수업 지도 및 진로 진학 상담, 또 대학 탐방, 문화체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영어 캠프는 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교 학생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체험 교육 시설을 활용한 영어 진로 체험 캠프 및 직업 체험 등을 하고 국내의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은 역시 방학 기간 중에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역사 유적지 등 역사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대학교 입시 지원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공모사업 확정 및 교육경비 지원은 2월 중에 하고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는 3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회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기금 총액은 133억 3,364만 3천 원이며 금년도에도 5억 7천만 원 군비 출연을 하고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학생 장학금과 교원 숙소 유지 및 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은 양록 장학생 모집 홍보는 2, 3월 중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달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기금 총액은 64억 8,120만 3천 원입니다. 금년에도 5억 5천의 군비 출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이에 지급하고 교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일곱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상으로 2021년 겨울방학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1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강원 학사 및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을 2월까지 하고 2021년 여름방학 행정체험연수는 7,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형 대상자 추천은 2021년 9월에 그리고 양국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장학 제휴 홍보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그 조정 및 방수 창호 공사와 내부 시설, 기자재 등을 설치해서 2021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홉째,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차년도에는 BF 본인증 용역 등을 이제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그 토목공사와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내부 시설, 기자재 등을 설치해서 역시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10번째,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양구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은 2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청소년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은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은 6, 7월경에, 온라인 진로 프로그램 운영은 3월에서 11월 중에 그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직업 등에 대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복교육 완데이 체험형 캠프 운영을 7, 8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11번째, 꿈이 있는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그 추진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12월에 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경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12번째,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1, 2월경에, 그다음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급업체 선정을 1, 2월에 하고, 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3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13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조정 시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코딩,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등을 하고, 시설 확충 연계 프로그램으로 요리, 통기타, 댄스, 밴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페스티벌 운영은 11월에서 12월경에, 비긴 어게인 양구 버스킹은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은 3월부터 10월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와 강사 등에 대한 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따른 평생학습 도시 신청은 2월 예정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매니저 활동 및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은 3월에서 11월,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강원도는 5월, 대한민국은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경에는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와 평생학습 발전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 또 2월에 지원하고, 평생학습 및 아동학습센터 강좌 운영은 오프라인 강좌와 온라인 강좌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과 연계한 스마트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서 1인 크리에이터 에디터 2급 과정과 미디어 커머스 2급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면 주민 대상 온라인 창업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2월에서 6월경 추진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2월 예정하고 있으며, 문해학당은 지난해엔 7개소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1개소가 더 접수돼서 1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와 연계해서 제2기 문해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 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하사리 경로당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착공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중1, 2 마을 해관 부진의 국유지는 하반기에 매수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보수 지원은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보조금 심의 교부는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회계 실무 교육과 미니어를 제작해서 2, 3월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지원은 법정 운영비와 지방지 구독 지원을 하고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은 하반기 예정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민군간 합동이동봉사 운영을 2월에서 4월과 10월에서 11월경에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청소년 과학실험 멘토 멘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할인 가맹점과 분기별 우수 봉사자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지급 등을 하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고위험 위기 발굴단 운영으로 통합 사례 관리와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체 활성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폭염 취약 가구 냉풍기 지원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현재 국비 지원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이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희망, 사랑, 양구, 나눔 운동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셋째, 온라인 복지 사례 관리 및 확인 조사 실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탈락자 구제를 위한 리콜 서비스, 복지사업 수급 대상자 비대면 확인 조사 등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비대면 사례 관리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보상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별 복지급여를 월별 또는 수시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 처리 및 확인 조사, 또한 수급 변동 대상자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를 연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와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 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3쪽에 장학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까? 현재 중학교 학생에게는 양로장학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로장학금이 지급되나요? 중학생. 예. 양로장학금은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요. 예, 중학생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는 않죠. 예. 중학생들은 왜 대상이 안 됩니까? 과거 이제 중학생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예. 아마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제 중학생은 어떤 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고등학교가 이제 2021년부터 전면 무상 교육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록 장학금 기준에 대상자가 고등학생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잖아요. 이제 무상으로 교육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그렇게 됐을 때도 계속 양육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원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물론 지금 올해부터 전면 무상 교육이 시행됩니다만, 그렇죠. 어떤 중학교하고 또 고등학교와는 또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를 계속 계획을 가지고 개설이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대학을 진학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예, 그 사항은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우리 지금 청년 경제인 연합회에서 우리 양거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관계로 의회에서 일부는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건을 여러 가지 이건 사실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 계시지만은 좀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게 되면 저 사건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할 의향이 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 돼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하면 저 사건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데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일부 내용은. 네, 그럼 진행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이 충족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자격 기준에 관한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판단한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데 제가 이제 회의 내용을 보면 왜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시 군에 다시 서류를 올려서 군에서 결정을 하라고 근데 왜 센터에서 결정을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센터에서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그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고 다만 그렇지만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겪었던 거죠? 예,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센터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이렇게 그러면 채용 공고에 관련된 거를 한번 저기 우리 PPT 좀 틀어주세요. 네. 의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게 됩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을 좀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면 나번에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현 사무국장은 지금 이제 경력을 냈는데 거기에 JC에 근무했던 경력만 냈습니다. JC는 이제 사회단체죠.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근으로 근무를 했으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한 근거만 돼도 그게 현 상황에서는 직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뭐 회원, 부회장 뭐 이렇게 회장직을 갖고선 있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경력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증명서에는 자격 요건에 지금 보면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는 그분이 경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그 내용 좀 하나 올려주세요.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경력증명서. 이 경력증명서에 보면은 근무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확인서까지 그분은 다 제출이 됐거든요. 근데 현 사무국장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됐어요. 또 하나, 중앙자원봉사센터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답변 사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청년회의소가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것.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안 되었음. 경력증명서에 지원자가 청년회의소에서 상근 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상근 직원이 아닌 회장으로 회원으로 재직. 경력증명서 확인이 불가할 때 지원 서류 중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근무 경력 사항 확인하여 판단할 것. 상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사항 포기 안 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팀장 한세리 씨하고 답변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일 날 통화를 했고 2020년 12월 2일 날 또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현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은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날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팀장님 와 계시나? 네, 팀장님 와 계시지만은 15일간 그 서류를 갖고 계속 방치하고선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와 계시지만 계장님은 나름대로 이제 센터에서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센터에서 센터장님은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결정을 해라. 나 결정 못하겠다. 왜?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결정을 못했겠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날 3시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4명이 참석을 해서 14명에 참석을 해야 되는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회장님들이 불참을 하셨고 거기에 적십자 회장인 이태균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본인이 참석을 한다고 와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12명 중 11분은 현 사무국장이 계속 해야 된다. 한 명만 좀 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무국장을 해야 된다. 그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건 각 사회단체, 우리 관변단체 회장님들이 어차피 운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 못하고 센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결정을 해달라고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은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자문을 얻은 결과 현 사무국장은 자격이 안 된다. 우리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는데 자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일전에 종합민원소통실에서 우리 양구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돼서 임명과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무국장 문제가 또다시 양구 어린이집 원장 채용 문제와 관련돼서 또다시 소송 문제로 가면 혹하나 패소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고문 변호사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변호사를 나 뭐 고문 이제 다른 법률구조공단 말고도
다른 그 변호사를 한번 더 상의를 했으면 어떤 자격에 대한 그 자격 문제를 얘기가 됐을 텐데 그 두 변호사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자문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을 하게끔 됐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문제가 됐던 게 자격 문제가 이제 되냐 안 되냐가 하나는 이제 뭐냐면 나이가 60세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실제로 기간제 근무자는 60세라도 자격이 된다라고 PPT 화면에 첫 페이지 좀 틀어주세요. 네, 밑에 보시면 그 전장으로 틀어주세요. 네,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년 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사무국장은 60세가 되더라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제 나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못 봤지만은 어떻든 간에 현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채용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문제가 많았지만은 전 사무국장은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떠한 그 법적으로 가려고 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여태까지 봉사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의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 문제나 의원들의 어떤 일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좀 팩트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자원봉사 센터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것은 이제 저희 규칙에 보면 이제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군수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사무국장은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제 공고를 냈고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제 센터에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군의 판단에 대한 거를 군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또 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판단해서 이제 추천한 사항이 그 센터에서는 왜 결정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그 15일 동안 왜 그것을 결정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현 사무국장으로 유임하는 게 맞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서류를 탈락을 안 시키고 양구군에다가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올려보냈을까요? 그럼 양구군에 어떤 그 입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않다고 얘기하시겠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센터장한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지급되고 있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거는 뭐 센터장 활동비니까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45만 원, 뭐 50만 원을 매달 이렇게 인출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쓴 거는 이제 영수증처를 거의 안 하겠죠.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카드 쓰는 거는 여기 영수증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업무 활동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쓴다고 하면은 카드 내역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역이 증빙서가 첨부 첨부가 돼야겠죠.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상품권으로 쓰는 것까지는 현금으로 쓰니까 증빙서가 제출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주위에서 자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50만 원, 45만 원, 50만 원, 11월 달인가는 100만 원을 다 인출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사무국장 문제는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의원도 이 자료를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선 보면은 너무 좀 무리하게 좀 채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계장님 와 계시지만은 지금 다른 부서로 가시다가 일부러 오시라는데 있는 사실 서로 이게 센터에서는 못하겠다. 군에서도 못하겠다. 서로 실강이만 핑퐁 게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면접으로 가게 돼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사무국장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 때 본의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이상원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뭐 PPT를 통해서 서류를 좀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센터에 지금 우리 이상권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좀 지적할 만한 게 있어요? 네, 진행 사항만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격 센터에서 이제 접수된 응시자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자격 기준에 관한 거는 센터에서 판단했고 따라서 일단 서류 합격자에 대해서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 기준 좀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 의뢰를 군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면접 과정부터 저희 군에서 이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접근하면 첫 번째 센터장의 권한을 왜 못했을까? 라는 의구가 있겠죠, 그죠? 센터장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군에다 올려서 군으로부터 추임만 받으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또 하나는 군에서 어떤 적극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적법성 문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결국엔 뭐 다른 식의 공고를 좀 해설해도 좀 조사권을 발동을 하면 정인 신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과장께서 지금 적극적인 어떤 해명이 지금 없으신 거죠. 지금 단순하게 센터장은 센터에서 센터장이 추천하면 우리는 취임만 하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답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 쪽에다가 물어보면 저희는 센터장에서 추천해야 되는 거를 추천해서 올라온 거를 승인한 것 뿐입니다. 라는 걸로 들어도 되겠어요?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관련 이제 규칙에 정한 대로 이제 센터에서 이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는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서 추천을 함에 따라서 추천 및 면접 의뢰를 함에 따라서 군에서는 면접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공고 내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공고는 자체 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공고에 이러한 사람으로 선발을 할 것이라고 주는 겁니까?
그 공고의 자격 기준은 이제 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을 공고를 얻어주냐 이거예요. 본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군청의 담당 부서에서 줬냐. 그 자료 그 공고문에 대한 그 참고 자료는 군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참고하라고 제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치단체나 지방행정에서 공고를 내서 응모를 하는데 어디 무슨 법률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이래도 됩니까? 일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채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통영정 상식에. 공고 내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어본 이유가 있죠. 과장님께서. 저희가 물어본 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그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공고 그런데- 내용이라기보다 네. 저희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그 해석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 근데 법률공단에서는 안 된다 그랬다 그랬죠.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이제 시험에 또 관련된 내용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판 중에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시험에 관한 거는 이제 그 관련 그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쭤본 거는 그게 뭐 시험에 관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공고 내용을 갖다가 법률구조공단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어떤 변호사한테 보니까 된다. 뭐 이런 식까지도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